엄마, 이제 죽어도 연락하지 마. 우리 가족한테도 절대 오지 마. 60대 박 씨가 딸에게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손주 돌봄을 거절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30년 넘게 키워온 딸인 어느 날 갑자기 완전한 남이 되어버렸어요. 생일도 명절도 심지어 아픈데도 연락 한 번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한 집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전국 곳곳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손주 안 봐주면 폐륜화, 취급당하고 봐주면 봐주는 대로 온갖 간섭과 잔소리에 시달립니다. 뭘 해도 미운 털이 박힌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손주를 안 봐주는 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자식들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올까요? 사실 이 문제 뒤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진짜 원인이 숨어 있어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이 모든 갈등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부모들이 전국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일이 당연해졌을까요? 요즘 60대 부모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소연이 바로 이거거든요. 애 봐달라고 하는데 못 봐주겠다고 했더니 아예 연락을 안 해요. 더 충격적인 건 자식들의 반응이에요. 그럼 우리도 효도 안 할게요. 명절에 안 갈게요. 아픈 거 연락하지 마세요. 이게 협상인가요? 협박인가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이 매일 올라와요. 손주 안 봐줬다고 며느리가 애 얼굴도 못 보게 해요. 딸이 육아휴직 못 낸다고 저한테 화내요. 어떤 아버지는 이렇게 하소연하더라고요. 40년 직장 생활하고 이제 좀 쉬려고 했는데 아들이 그러네요. 아빠가 안 도와주면 둘째는 안 낳겠다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거절당한 자식들의 보복은 상상 이상이거든요. 카톡 차단은 기본이고 생일이나 기념일 연락도 끊어버려요. 심지어 부모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해도 바빠서 못 가요고 딱 잘라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2014년 대한민국 가족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부모 노릇이 이렇게 힘들어진 걸까요? 왜 우리 세대는 자식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걸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겪고 있는 한 어머니가 저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70세 김 여사님의 이야기예요. 아들 내외가 결혼 5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출산 후 바로 복직을 해야 한다면서 아이 봐달라고 했어요. 문제는 김 여사님도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고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솔직하게 엄마도 나이가 있는데 하루 종일 아기 보는 건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순간 아들이 돌변했어요. 그럼 누가 봐요? 엄마가 안 봐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하더니 급기야 다른 집 엄마들은 다 해주는데 왜 우리 엄마만 이래요? 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해요. 김 여사님은 그래도 아들을 달래보려고 그래도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그럼 나머지 날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쏘아붙이더래요. 결국 김 여사님이 미안하다, 정말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재차 말씀드리자 아들이 알겠어요. 기대한 제가 바보였네요. 라고 차갑게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 6개월 동안 연락 한 통 없어요. 명절에 안부 인사를 드려도 네, 알겠습니다. 딱 3글자로 끝이에요. 손주 사진 하나 보여주지 않고 집에 초대하지도 않아요. 김 여사님은 내가 정말 이기적인 엄마인가? 평생 저 아이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라면서 밤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아들이 시어머니한테는 엄마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라고 말해놨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네에서 다른 할머니들이 손주 자랑할 때면 그 자리를 피한다고 해요. 나만 못난 할머니 같아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가족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김 여사님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일까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젊은 부모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요즘 젊은 부모들 상황을 보면 정말 막막하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이 밥 먹이고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직장 가서 야근하고 저녁에 픽업해서 씻기고 재우면 밤 11시예요. 주말엔 밀린 집안일과 육아로 쓰러져요. 더 큰 문제는 돈이에요. 어린이집비만 월 50만 원, 시터 쓰면 100만 원 넘게 나가거든요. 월급 300만 원 받는 부부가 육아비로 절반을 쓰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도움 요청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특히 엄마들은 정말 절망적이에요. 직장에서는 애 때문에 또 조퇴하냐는 눈총을 받고 집에서는 아이가 열나서 울어대는데 남편은 회식이래요. 이때 친정엄마가 나도 바빠 라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엄마마저 외면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부모님이 등을 돌리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죠. 그래서 더 격하게 반응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정작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실 부모님들도 억울해요. 60대가 넘으면 몸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디스크에 걸리기 일쑤죠.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손주를 쫓아다닐 체력이 있나요? 기저귀 갈고 분유타고 밤에 울면 달래고 이걸 70세 할머니가 감당하라고요? 그런데 더 서운한 건 따로 있어요. 엄마, 우리 때는 시어머니가 다 해줬잖아. 이런 말 들을 때죠. 정말 그럴까요? 옛날엔 대가족이라 며느리, 시누이, 동서들이 함께 돌봤어요. 할머니 혼자 다 한 게 아니라고요. 게다가 그때 할머니들은 지금보다 10살은 젊었죠. 무엇보다 부모님들에게도 마지막 자유가 있어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로 살았는데 이제 좀 본인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아프면 쉬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기적인 일인가요? 그런데 자식들은 이런 부모님 마음을 몰라줘요. 엄마는 집에서 뭐 하는데 바빠? 라고 되물으니까 더 속상한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건 양쪽 다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결국 문제의 뿌리는 서로에게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를 만능 해결사로 생각해요. 엄마는 원래 그런 거지라면서 부모의 개인적 사정은 무시하죠. 반대로 부모님들도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걸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둘 다 상대방 상황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가 나이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몰라요. 부모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지, 육아가 얼마나 벅찬지 이해하지 못하죠. 더 심각한 건 감정적 협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이럴 거야? 라고 죄책감을 주거나 그럼 나한테 뭘 바라냐며 관계를 끊으려 하죠. 이런 식으로 상대를 조종하려 들면 관계는 더욱 망가져요. 진짜 효도는 서로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거절할 때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손주 봐달라고? 안 돼라고 딱 잘라 말하면 상처받죠. 대신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매일은 힘들 것 같은데 주 2회 정도는 어떨까라고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부분 수용이라고 해요. 아예 거절하지 않고 조건을 제시하면 상대방도 받아들이기 쉬워지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식이 감정적으로 나올 때 흔들리면 안 돼요. 엄마가 나한테 이럴 거야? 라고 죄책감을 주려 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미안하다라고 굽히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요구할 거예요. 실제로 한 어머니는 딸의 이런 말에 무너져서 3년 동안 매일 손주를 봤는데 결국 당뇨가 악화되어 입원했어요. 그제서야 딸이 엄마 몸도 생각 안 하고 무리한 요구를 했구나라며 후회했다고 하더라고요. 경계를 정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나는 주 3회까지만 가능해 라고 명확히 선을 그어두세요. 이게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거든요. 처음엔 서운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엄마를 더 배려하게 될 거예요. 그럼 관계가 이미 틀어진 상황에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이미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첫 번째 연락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대부분 부모님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시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이런 일반적인 안부 인사로 시작하지 마세요. 자식 입장에서는 지금 와서 관심인 척 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그때 엄마가 너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 아버지가 3개월간 연락 두절된 아들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어요. 아빠가 너희들 힘든 걸 몰라줬다. 손주 돌봄을 당연하게 생각한 게 잘못이었어. 그런데 아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바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라면서요. 사과할 때 중요한 건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아빠도 힘들어서 우리 때는 원래 그랬는데 이런 말 절대 금지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 필요는 없어요. 자식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엄마도 나름의 사정이 있다는 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너희 힘든 것도 충분히 알겠어.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부모님 자신을 너무 작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그 세월이 얼마나 값진데요. 밤낮 없이 아픈 아이 간병하고 학비 마련하려고 허리 휘도록 일하고 자식 앞날 걱정에 잠 못 이루던 그 모든 날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손주 안 봐준다고 원망받으니까 마치 자신이 이기적인 부모인 것처럼 느끼시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반대예요. 무작정 다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자식이 요구하는 모든 걸 들어주면서 자신은 희생양이 되는 것, 그게 건강한 관계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건강한 경계선이 있어야 건강한 사랑도 가능해요.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게 자식에게도 더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말해요. 경계가 명확한 가족일수록 서로를 더 존중한다고 말이죠. 지금 이 갈등이 힘들긴 하지만 어쩌면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서로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고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말이에요. 부모님의 가치는 손주를 봐주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시죠? 결국 이 모든 갈등의 답은 간단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자식은 부모의 새로운 삶을 인정하고 부모는 자식의 현실적 어려움을 공감하는 거죠. 부모님,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걸 해주셨어요. 손주를 안 봐준다고 해서 나쁜 부모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는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물론 자식이 서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진짜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거니까요. 가끔 관계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게 더 건강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손주 돌봄 문제로 자식과 갈등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